서울성모병원의 황병입니다. 예, 저는 엑스퍼트가 아니라서요.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과정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정말 엑스퍼트 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가감 없이 이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테브레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가 이제 다이아몬드 칩으로 20에 30 마이크로 칩으로 되어 있고 가이드와이어는 0.99인치, 저희가 보통 쓰는 0.14인치에 비해서 훨씬 가늘고 플로피한 이제 와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로타리크 플러스 시스템으로 이제 버가 이렇게 있고 로타와이어 있고 셰프트가 있고 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솔이 있어서 이제 발로 풋 스위치가 있어서 들어갈 때 뭐 다이나로 들어가고 로우 하이스피드 셀렉터 해가지고 있게 되겠고 뒤에 이제 그 질소통이 있게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타코미터가 있어서 스피드 디스플레이를 보고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로타와이어는 아주 플로피한 가이드 와이어고 그래서 버디 다이아미터가 0099 그래서 되게 플로피합니다. 그래서 조절이 되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로타브레트의 이제 현재 인디케이션을 보면 리전 모디피케이션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일레이션이 안 된다든가 시비얼 칼시피케이션 이전이 있고 벌론이나 스텐트가 넘어가지 않고 아니면 스텐트가 이미 있어서 스텐트를 어블레이션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인디케이션이 되겠고요. 렐레티브 컨드라 인디케이션은 앵귤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퍼프가 될 수 있는 경우 익스트림리 익센트릭한 리전이나 베슬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이미 시비어한 다이섹션이 있거나 스파즈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노 리플러의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는 렐레티브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고 나면 이렇게 12 마이크로 미만으로 사이즈 작으면서 이제 마이크로 파티클 데브리스가 되겠는데 이게 데브리스가 작지 않고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져서 노리플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버스피드가 낮아지면 결국은 데브리스가 커져서 노리플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갖다 잘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버어 셀렉션은 버어 투 아트 레이셔가 업 투 0.5 그래서 원 버를 쓸지 투 버를 쓸지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되겠고요. 스몰 버는 18만 RPM까지 1.75 미만인 경우에는 버스 스피드를 올려야 노리플로 들어오고 플레이트 어그리게이션 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 사이즈랑 가이딩 카테터를 보시면 로타 오블레이터 버 사이즈가 이제 1.5서부터 6프렌치, 1.75 7프렌치, 2.1에서부터 8프렌치, 2.0부터 8프렌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칵테일 솔루션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인퓨전을 계속 하면서 이제 스파즘이 안 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페라팔보다 니코란딜이 더 좋다도 있고 하여튼 뭐 칵테일 솔루션을 섞어가지고 기관마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드밴스가 있는데 여기 노브이 있습니다. 쭉 들어가고 나서 요 노브에서 고정을 시켜놔서 요걸로 이제 움직이는 걸로 이제 실제로 이제 아스르테미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직 프로시저럴 스텝입니다. 그래서 로타 와이어를 갖다가 리전에 넘겨야 되는데 로타 와이어가 말씀드린 아주 델리킷하기 때문에 델리킷하고 토크 컨디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갖다 잘 정해서 마이크로 카테터로 최대한 다른 와이어를 넣고 마이크로 카테터 넣고 로타 와이어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 사이즈는 버투 아트리 레이쇼가 0.5 정도 미만으로 계약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다 체크를 하고 어드밴스 노브도 체크를 하고 RPM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입은 다이나 모드로 해가지고 6만에서 8만 RPM으로 해서 누르면서 천천히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겠고요. 랜딩 존이 있습니다. 리전 바로 앞에까지 버를 진행해서 그 상태에서까지는 다이나로 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준비를 해서 텐션도 줄이고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로 로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버어 모션은 투앤프로 뭐 패킹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선생님들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되게 한 번에 윙하면서 이제 좀 길게 프레셔를 주고 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모기가 물듯이 윙윙윙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가능하면 20초 넘기지 않게끔 돼 있고 버스피드는 18만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버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윙 돌다가 이제 느려지면 그때가 이제 러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속도를 항상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스태틱 포지션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움직이는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멈추는 거는 처음에 랜딩 존 이니셜로 왔을 때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RPM이 시그니피카하게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마지막에 폴리시 런을 그래서 쭉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이제 잘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타블레이션 피드백을 보라고 돼 있는데 텍타일 센세이션 그다음에 엔조에서 비주얼 센세이션 소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음에 잘 돌아가는 소리가 저음에 느린 속도로 바뀌면 막히는 속도 러지가 되는 거니까
속도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팁이 있는데 절대로 디스털 리전 넘어가는데 거기서 벌을 멈추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로테이션 하고 있을 때는 진입을 하거나 리트랙션 하거나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여야지 로테이션하는데 가만히 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LAD 칼슘이 심합니다. 미드 LAD까지 칼슘이 심한 케이스고 메인도 병이 있고 메인 오스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먼저 PCI를 했고요. 그래서 파인크로스를 써가지고 파인크로스가 이 타이탄 리전을 겨우겨우 사실 넘어갔습니다. 겨우 넘어가서 로타와이어를 갈고 처음에 1.25보로 18만 RPM으로 했는데 결국은 저기를 넘어가지 못해서 22만 RPM까지 올려서 겨우 통과를 하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노리플러가 와서 빨리 스탠을 쭉 대고 메인을 원래 대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잘 끝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케이스 보여드리면 이건 CTO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LAD가 뒤에 아주 그냥 작게 레트로이드 콜레테럴이 오고 있고요. 이 환자는 이제 한번 페일했던 CTO고 동료가 이제 브랜치 병원에서 좀 부탁해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LAD 접수 CTO고 되게 짧은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뭐 크게 이제 걱정 안 하고 했는데 사실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세컨, 서드 다 실패해서 결국은 컴캐스 프로 12로 칼슘이 아주 심해서 딱 뚫고 들어가서 진행을 한 다음에 디스탈계도 뚫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트루로 진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네, 트루인 거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코세어를 열심히 진입을 시켰는데 코세어가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서 결국은 가이드질러 서포터에 1.0 번론했는데 1.0 번론은 넘어갔으나 그 다음에 1.5, 2.5는 거기를 넘어가서 앞에만 번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타를 해야겠다 해서 로타를 선택을 했고요. 먼저 이제 그 파인크로스를 최대한 그 CTO 사이트 디지털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로타 와이어를 갈았고 다행히 로타 와이어가 CTO 사이트 디지털 캡을 잘 지나와서 그래서 로타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 넣고 스텐트 넣고 파이널 보면 해결은 됐는데 스탠드 넣으면서 옆에 이제 D1이 좀 제일이 되는데요. D1이 제일이 됐는데 이미 좀 시간이 좀 지나고 환자도 좀 힘들어해가지고 이건 추후에 다시 열어주자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끝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슬로우나 노리플로우, 다이섹션, 퍼포레이션, 뭐 와이어 바이스 프로그램, 러치버, 스파즘, AV 블럭 등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PCI에서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요. 슬로우나 노리플로우는 뭐 흔히들 있으니까 저희가 뭐 나이트로프사이드나 베라팜이 아드노신 이렇게 주면서 이제 하면 되고 AV 블럭은 뭐 기침을 하면서 뭐 가슴을 압박한다든가 아트로피 준다든가 필요하면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러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딱 스톡이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바소다일레이터 엄청 세고 많이 쓰고 최대한 힘을 다해서 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걸 열심히 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가이딩 카테터가 훅 들어가면서 LED를 찍거나 터트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작정 당길 수만 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하이드로필릭 코트드 와이어, 콘퀘스트 와이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옆에 벌론을 넣어가지고 좀 해결한다든가 뭐 두얼 카테터를 갖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여기를 잘라가지고 그러면 가이드질러나 가이드라인을 넣어가지고 해결한다든가 뭐 이런 테크닉들이 있고 안 되면 스네어로 잡아서 빼라라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제 케이스는 아닌데 워낙 좀 특이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RCA 오스가 오스 오브 더 프랙션의 병이 있고 여기를 번론을 하고 스텐트를 이제 뒤에 넘기려고 하는데 환자가 시저를 하고 BP가 떨어져서 우리 오퍼레이터 선생님께서 일단 앞에만 해주자 그래서 딱 연결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했습니다. 스테이블 하고 그럼 이제 뒤에 나중에 해줘야지 로타로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 넣고 와이어를
쭉 진입을 시키고 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아이고, 이게 로타를 한 다음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한 다음의 영상인데 여기 보면 스탠트가 좀 쪼그라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이 힘을 다해도 로타가 빠지지 않습니다. 스탠트는 이미 그 쇼트닝이 오면서 앞에 옷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빼도 잘 빠지지 않는 상태라 결국은 옆으로 와이어를 넣고 벌론 앵커를 해서 이것과 같이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한 게 와이어가 이게 투로 들어가지 않고 서브 인티마로 들어갔으면 벌론은 서브 인티마를 쭉 막아버리면 플로우가 나빠지는데 딱히 해볼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서 같이 당기면서 상당한 힘을 주면서 당겨서 결국은 수영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이 끝이 아니고요. 그래서 뺐는데 이게 스탠트가 여기 지금 이미 쇼팅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일반적인 실수에 나올 수가 없어서 다시 이 상태에서 얘를 쭉 위로 밀어놓고 저희가 쓰는 14프렌치 시스를 다시 넣고 다시 글로 빼가지고 겨우 빼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근데 보시면 스탠트가 로트에 걸린 영상입니다. 그래서 엄청 심한 영상이었고 큰일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스탠트 잘 넣고 최종적으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인디케이션은 리전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하는 거고 릴레이트 컨트롤 인디케이션은 시비어 앵귤레이션이나 익스트림 익센팅을 리전에서 그렇고 너무 작은 베슬이나 시비어 다이섹션을 봐서 스파임 때 주의를 해야 되고 벌을 리전이나 디스탈 리전에서 절대 멈추면 안 되고 항상 로테잉을 할 때는 벌을 어드밴스하거나 리트랙팅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